그 진술서 작성인이 직접 이제 그 자기가 진술한 거 맞다라고 확인을 좀 해줘야 되는데 조사 담당하고 있는 분의 전화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PTSD 가장 강력한 약을 계속해서 처방해가지고 복약을 하고 있고요. 대학병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해야 된다는 소견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뒤에 탈출을 했잖아요. 사실 이게 피해자를 위한 건지도 사실은 확신이 안 들었어요. 유튜브로 나간다는 게. 네, 저희가 저번에 현대판 노예 사건이라는 영상으로 사건을 다뤄드렸었잖아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왼쪽에 저희 카드 띄워드렸거든요. 이 카드 보시고 영상 한 번만 봐주시고 오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피해자의 대리인을 맡고 계신 임노무사님께 여쭤보러 왔습니다. 현대판 노예 사건, 그러니까 씨가 1년 2개월 동안 폭행, 폭언 속에서 강제 노동을 했다. 이 사건인데요. 지금 현재 좀 답답해요. 왜냐면 가장 중점이 사용자의 폭행을 입증해야 되는 건데 이 교수가 이제 폭행을 하는 장소가 이제 CCTV가 없는 장소였고 계획적으로 때렸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 입증할 수 있는, 그걸 증명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 교수의 친동생. 그래서 유일하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술서 작성했거든요, 사실. 네. 그 진술서 작성인이 직접 이제 그 자기가 진술한 거 맞다라고 확인을 좀 해줘야 되는데 조사 담당하고 있는 분의 전화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어려운 게 이 교수는 자기 행위를 전부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말은 잘해요. 어떻게 하냐, 감독관님한테 자기한테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말했다 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면 잘못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뭐 누가 보면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를지라도 잘못이 있으면이니까 잘못 있는 거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입증은 객관적인 자료를 요하고 그 객관적인 자료 정말 구하기 힘듭니다, 사실. 이 교수가 사적 업무 지시를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 게 이제 근로의 내용이 되느냐부터 다툼이에요, 사실. 저는 굉장히 호소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문제되는지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근로라는 게 근로 계약서상에 코딩 업무라 적혀져 있으면 코딩 업무를 하는 것만 근로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과연.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냥 사용조속 관계 하에 있기 때문에 이 교수의 말은 그냥 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시키는 게 사적 업무 지시든 업무이든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그게 당연하게 저희는 생각하잖아요, 사실. 근데 법적으로는 사적 업무 지시가 근로 지시인가부터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매우 힘듭니다. 녹취록이 4,000개가 있는데도 근로시간 외에 뭐 사적 업무를 지시한 내용도 매우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서 이 시간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사적 업무 지시니까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그날의 다른 통화에는 근로 지시가 있으면 그 시간만큼 또 근로시간이고 사실 이게 좀 말장난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매우 힘든 상황이니까 다 하나하나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저희가 모인 자료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든가 그러한 행위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지금 사실 딱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폭행 입증 자료를 계속 찾는 거예요, 독취해서. 분명 이 통화 뒤에는 때렸다라는 걸 저희는 그 통화 기록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빨리 그쪽으로 와 하면서 욕하고 피해자가 교수님 저 거기 도착했습니다 하고 통화 끝나고 나서 이 교수와 피해자의 통화가 1시간이나 40분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누가 봐도 그 시간에 폭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과 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이 교수가 또 체크를 해요. 안과 가서 너 넘어져서 부딪혀서 다쳤다고 해. 그래야 공출이 되는 거 알지? 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러면 모든 정황 증거들이 그 사람이 폭행한 게 맞다라고 가리키고 있거든요. 상식적인 범위에서 얘 폭행한 거 맞다라고 무조건 진짜 말할 수 있거든요. 네. 법적으로는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명백한 증거로까지 작용할 수 없다는 거죠. 정황에 불과하니까 지금 그래서 폭행은 거기서 이제 좀 지지부진하고 있고요. 임금 체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화 기록 보면서 하루하루를 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까지 사건 진행도는 50%도 안 돼요. 50%도 안 되는 건가요? 뭐 30%나 됐을까? 이제 수사 전환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원래는 진정 단계에서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 교수가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죠. 이 교수가 그럼 이전에 합의나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꺼낸 적은 없었나요? 있었죠. 초반에 있었는데 네. 사람을 그렇게 폭행을 해놓고 이걸 이제 돈으로 변제한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합의인데 그래도 보상은 합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드러나보자 그쪽 대리인이 왔어요. 금액이 1,000에서 1,500만 원 제시하더라고요.
이 교수가 페널티로 가져간 돈만 790만 원 넘어가요. 네. 사적 업무나 사적 지시에 의해서 심부름, 대학 과제 네. 그 돈만 합쳐도 1,500원 되거든요. 그쪽 대리인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는지 모르겠고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네. 합의유사 전혀 없구나, 자기 잘못 인정도 안 하고 때린 거에 대한 죄의식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 PTSD 가장 강력한 약을 계속해서 처방해가지고 복약을 하고 있고요. 대학병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좀 그렇게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네. 1,000에서 1,500. 저는 아직도 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돈. 거기서 그냥 결렬되고 그 뒤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지.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과정을 사건 담당해주고 계신 사무장님도 보고 계시거든요. 사무장님은 따로 해주실 말씀 없나요? 피해자가 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노동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외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게 그 피해자를 위한 건지도 사실은 확신이 안 들었어요. 이렇게 유튜브로 나간다는 게 그 확신도 사실 지금도 없어요. 피해자가 스스로 그 가해자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만약에 혼자서 싸운다면 싸우지도 못했을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용기를 좀 내어달라고 오히려 반대로 부탁을 했고 이게 뭐 공로나 혹은 뭐 언론 이쪽을 통해서도 분명히 세상에 알릴 수는 있지만 그거조차도 사실은 그 피해자를 위한 게 맞는가라는 고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을 부각시켜서 또 욕심을 내는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다. 그냥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공론화나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래도 피해자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피해를 보고 있었고 사실관계가 어땠던 거다라는 거를 미리서 남기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영상이다 라는 정도는 사실 알려주고 싶어요. 네.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피해자 상태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뒤에 탈출을 했잖아요. 지금 또 마찬가지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서 병원 계속 다니고 있죠. 네. 병원비 비싸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좀 정신적으로 더 피폐해지는 거죠, 사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약을 드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상태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건 보이지만 네. 지금 그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죠. 객관적으로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고 앞으로도 진짜 그런 마음이라는 거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고 피해자가 그런 상태라는 거 좀 알아주십사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 좀 많이 관심도 필요한 거 그런 사건 같아요. 네.